네, 안녕하세요. 이번 제 사회 세미나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번 제 사회 세미나는 한섬에서 5분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계시는 권희연 디자이너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 권희연 디자이너님께서 이 세미나에 오기 전에 이미 또 일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권희연 디자이너님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섬에서 21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5분 디자이너 권희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제 인터뷰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혹시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학생분들께 혹시 대학생 때 이것만큼은 좀 하고 졸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느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대학교 동안에 대학 활동을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지만 4학년 때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뭘까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걸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약간 대표적으로 좀 대학 시절에 제가 알바를 하더라도 뭔가 직무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나는 과연 뭐가 잘 어울릴까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게 너무 그 대학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실 4학년 때까지 내가 그래서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 건지 MD가 하고 싶은 건지 이거를 계속 갈팡질팡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나를 좀 잘 알면 그거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럼 조금 더 좋은 관점에서 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좀 뭐 대표적으로 알바라고 하면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데서 피팅 알바 같은 경험도 할 수가 있고 뭐 아니면 판매직 셀러를 통해서 셀러가 되게 디자이너로 이어지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셀러들은 직접 진짜 구매하는 사람들의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고 뭘 많이 입고 이 브랜드는 어떤 옷들이 잘 팔리고 이런 걸 좀 아니까 그런 셀러 경험을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피팅 업무를 저는 4학년 때부터 피팅 업무를 했는데 피팅 업무를 하면 뭐 이렇게 수정을 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관점이 있구나 하는 좀 전문가들의 입장도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다양한 직무가 특히 방금 말씀하신 셀러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되게 쉽다 보니까 많은 대학생분들도 방학 때 셀러 한번 아르바이트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혹시 바탕이 됐어요? 이제 알바도 막 하고 여러 직무 경험도 했는데 혹시 이걸 이제 다 마친 대학생분 혹시 더 심화 과정 이걸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들을 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업 이외에. 수업 이외에. 사실 의류학과나 패션 디자인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보통 얘기를 들었을 때 대학교 뭐 점수 맞춰서 들어왔어 라고 하는 애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내가 너무 옷을 좋아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진짜 옷을 좋아하면 어떤 브랜드의 어떤 성향을 좋아하냐 이런 브랜드 공부를 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브랜드 공부라는 게 뭔가 명품 브랜드의 역사 이런 거는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뭐 루이비통의 그런 역사, 뭐 프라다의 역사 이런 거는 물론 이 브랜드가 시그니처 아이템이 뭐고 사람들이 뭘 열광하느냐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좀 온오프라인 편집샵들을 보면서 지금 업커밍 브랜드들 있잖아요. 뜨고 있는 브랜드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뭔가 이 브랜드가 그래서 이게 왜 좋지? 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뭔가 이 브랜드들을 막 급하게 막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브랜드들이 많고 난 왜 여태 이걸 몰랐을까? 학교에서도 디자인하는 경험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는 왜 진짜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 이 브랜드들에 대한 장점을 내 거로 승화시키지 못했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았어서 진짜 내가 이 옷을 좋아한다 하면 그거랑 관련된 옷들, 아니면 내가 이 옷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 옷을 왜 좋아하지? 이런 거. 아니면 인스타 같은 경우, 요즘은 사실 업커밍 브랜드들이 인스타로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인스타로 어떻게 마케팅을 잘했는지, 만약에 자기 브랜드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모델을 너무 잘 썼다 라던가, 아니면 인스타의 그런 레이아웃 같은 거를 너무 잘 땄다 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뭐 디자이너가 되든 MD가 되든 모든 분석이 정말 자기한테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생각했어요. 사실 브랜드를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는 경우는 많잖아요. 정말 스토리 넘기다가도 광고에 뜨는 것도 다 이제 업커밍 브랜드들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보고 이제 놓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학업적인 시선으로 다가가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현 디자이너님께서 방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직접 다 해보셨으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경험들이 한섬에 입사 후에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해서 도움이 됐던 경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4학년 때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 디자이너가 되려면 포트폴리오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포트폴리오까지 제작을 하면서까지 그 모든 과정에 뭔가 한섬이랑 그런 디자이너로서, 기업 디자이너로서 뭐가 더 장점이냐라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업커밍 브랜드들이 왜 이게 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뭘까 하면서, 그러니까 유행에 관련돼서 매핑 작업 같은 거를 해봤었어요. 뭐 예를 들어 요즘 발레코어가 뜨고 있다고 하면 이런 발레코어적인 요소들이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런 발레코어적인 요소들을 그런 좀 웰메이드 매핑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뭔가 색감, 뭔가 이런 무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무드맵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이런 게 좀 디자이너 하는데, 한섬에 입사하는데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기업마다도 어떻게 일을 하냐가 굉장히 다른데, 한섬은 특히 그런 맵 작업을 통해서 어떤 디자인의 기반을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거든요. 뭐가 사실 그때 이게 뜨는 느낌이 뭐지? 이런 게 좋으면 이런 걸로 디자인하자 이렇게 막 밀고 가는 기업들도 물론 많고, 그게 잘못된 방향은 아니지만 그때 유행을 뽑아내는 게 우리나라에는 좀 적합화되어 그렇죠. 있을까? 네. 그게 잘못된 방향은 아니지만 좀 한섬은 좀 그런 디자인적 그런 걸 좀 더 많이 높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맵 작업이나 이런 기본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바탕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직무의 가장 기초적인 거를 학생 때 이렇게 좀 연습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학생 시절 질문을 넘어서 이제 좀 취업을 직면한 이제 학생분들께, 아까도 한번 말씀하신 건데 인스타그램 얘기인데요. 인스타그램을 잘 꾸며놓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PR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요즘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면접 혹은 이제 이력서를 집어넣을 때 인스타그램 계정을 기재해라, 혹은 가끔 요즘 업커밍 브랜드들은 아예 공식 계정을 통해서 신입을 뽑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계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권희원 디자이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사실 한섬 같은 큰 기업들은 잘 보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절차들이, 디자이너를 뽑는 절차도 있지만 인스타를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보통 보지는 않는데, 사실 저는 인스타를 잘 안 하지만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업커밍 브랜드나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바로 당장 이 사람들을 뽑아서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맡겼을 때 과연 우리 브랜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물론 입사하는 데는
과제가 항상 있거든요. 어느 브랜드든 과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브랜드를 해석해서 뭐 SS든 FW든 매판을 만드세요. 뭐 이러면 그런 과제대로 수행을 해서 만들어 가도 막상 갔는데 아 나 사실 막 뭐 예를 들어 엄청 여성스러운 브랜드 들어갔는데 사실 막 엄청 매니시한 브랜드가 본인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디자인적인 충돌이 되기 때문에 아 실제로 이 사람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건 뭘까? 과연 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게 우리의 브랜드와 잘 맞는지, 얘가 입고 다니는 옷이 우리 브랜드를 이해할 수 있는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옷이라는 게 그 개성이 저희한테는 완전 자기 PR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를 어떻게 꾸며놓고 내가 어떤 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감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에는 저희는 인스타로서 표현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업에서 이제 신입을 뽑을 때도 이제 기업의 색깔과 그런 걸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고 뽑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수단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색깔로 인스타그램을 미리 좀 꾸며놓는 그런 어필도 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권현 디자이너님께서 다니고 계시는 한섬이나 혹은 다른 대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언이 될 만한 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적인 관점이랑도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너무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100% 정답도 아니고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여태 취업을 하는 사람들과 주변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을 해왔던 게 회사는 특히 뭔가 면접을 여러 번 거듭할수록 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외적인 외모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태도, 결, 자기만의 브랜드와 결이 맞는지 같이 인스타를 보는 것처럼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좀 내가 이걸 지원할 때 이 브랜드를 진짜 이해하고 있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실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이 브랜드를 이해하고 있는 좀 더 열정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뭔가 브랜드와 적합한지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고 또 사실 준비할 거는 너무 많은데 내가 이 브랜드랑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뭔지 앞서 말한 그런 매장 가서 공부를 한다던가 온오프라인 뭐 편집샵을 본다던가 이런 것처럼 그런 제가 근데 너무 떨리는데 약간 이제 말하다 길을 잃은 것 같아서 회사에 지원할 때 내가 이 회사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열정을 여러 방면에서 좀 보여주라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외모가 방금 말한 외모가 외적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갖고 있는 게 외적으로 표현됐을 때 약간 뭐 아우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회사가 정말 많이 본다. 네. 또 면접관이신 분들은 이 지원자가 정말 우리 회사에 열정을 가지고 지원을 한 건지 정말 서류를 여러 개 넣어서 면접을 보러 온 건지를 좀 구분하다 보니까 네.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아우라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더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지원을 하면서 한섬 지원을 하면서 처음에 1차 딱 서류 면접 때 제가 아차 하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디자이너가 하고 싶어서 들어가잖아요. 네. 디자이너들은 보통 대부분 개성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1차 서류 면접 때 서류 면접을 거르는 건 인사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인사팀은 물론 감도도 보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개성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일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류 때? 네, 의류가 아닌 다른 회사랑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막 서류 때 막 난 튀어야 돼. 나는 개성이 넘치고 날 뽑아주세요 하고 화려하게 물론 경력이 화려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이나 이런 거를 너무 화려하게 쓰는 거가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뭔가
음. 지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말로 화려한 게 아니라 좀 1차 서류 때는 스펙이나 좀 경력이 화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중요하긴 하다. 확실히 좀 그런 것들 채워넣는 게 그런 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신 여러 직무 경험이랑 그런 브랜드 조사가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이렇게 다 마쳤는데요. 혹시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시다가 추가로 더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나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댓글에 이제 고정 링크로 오픈 채팅 링크를 걸어둘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권현 디자이너께 전달해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미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4회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